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산업용 기계, 기구,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방호장치와 위험기계, 기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 날 접촉 예방장치는 프레스가 아니라 둥근 톱기계죠. 반발 예방기구,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덮개, 띠톱, 칩 브레이커, 선반 방호장치죠. 다음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둥근 톱 기계, 톱날 접촉 예방장치. 띠톱 기계와 못대기 기계는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는 날 접촉 예방장치죠. 반발 예방장치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서 가동식 접촉 예방장치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식의 것이고 절단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절단 작업 중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항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지지부는 덮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체결 볼트에는 이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4. 톱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진 구조이어야 한다. 둥근 톱기계에서 가동식 접촉 예방장치에 대한 요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톱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진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날 접촉 예방장치에는 가동식과 고정식이 있다. 2. 접촉 절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덮개와 송급 측 테이블면 간격은 8mm 이내로 한다. 4. 가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동일한 폭의 가공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동력식 수동 대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4번 가동식 날 접촉 예방장치는 동일한 폭의 가공재를 대량이 아니라 소량 생산하는 데 적합하죠? 그렇죠? 동력식 수동 대패에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 하단과 가공재를 송급하는 측의 테이블면과의 틈새는 8mm 이하로 조절해야 하죠. 정답은 1번 8mm 이하. 덮개와 테이블 사이의 틈새는 25mm 이하죠.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 중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로 틀린 것은? 분할날, 반발 방지기구, 보조 안내판은 반발 예방 장치이지만 정답 4번 안전 덮개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죠. 다음 중 목재 가공용 기계의 반발 예방 장치와 같이 위험 장소에 설치하여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작업자로부터 위험원을 차단하는 방호 장치는? 정답은 1번 포집형 방호 장치죠. 방호 장치는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안전작업으로 틀린 것은? 1. 작업자는 톱날의 회전 방향 정면에 서서 작업한다. 2. 톱날이 재료보다 너무 높게 솟아나지 않게 한다. 3. 두께가 얇은 재료의 절단에는 안목 등의 적당한 도구를 사용한다. 4. 작업 전에 공회전시켜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둥근 톱기계의 안전작업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자는 톱날의 회전 방향 전면에 서서 작업하면 나무 조각 파편 등이 튈 수 있어 매우 위험하죠. 측면에 서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죠. 그렇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서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1. 톱날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덮개가 덮여 있어야 한다. 2. 작업 중 근로자의 부주의에도 신체의 일부가 날에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덮개 및 지지부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쉽게 회전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덮개의 가동부는 원활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둥근 톱기계에서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구조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덮개 및 지지부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쉽게 회전되면 안 되겠죠? 회전되지 않게 설계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께 2mm이고
취진폭이 2.5mm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 예방장치 분할날의 두께로 적절한 것은 분할날의 두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할날의 두께는 1.1T1보다 T2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죠. 이때 T1은 톱의 두께, T2는 분할날의 두께,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B는 톱날의 전폭. 문제의 조건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1.1 곱하기 T1, 톱의 두께는 2mm, 2 보다 크거나 같고 구하고자 하는 T2, 분할날의 두께, B는 톱날의 치진폭 2.5mm보다는 작죠? 따라서 분할날의 두께 T2의 범위는 2.2mm보다는 크거나 같고 2.5mm보다는 작다. 정답은 1번 분할날의 두께 T는 2.2mm 이상 2.5mm 미만이죠.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톱날 지름이 500mm일 경우 분할날의 최소 길이는 약 몇 mm인가? 분할날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분할날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6분의 파이 d. 여기에서 d는 톱날의 지름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6분의 파이 곱하기 톱날의 지름 500mm, 500 계산하면 261.8mm. 정답은 3번. 분할날의 최소 길이는 약 262mm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 작업에서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해야 하죠. 정답은 2번 12mm 이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 검사를 해서 결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검사 대상이 되는 고속회전체의 기준은 정답은 4번.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전시험은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120m/s 이상인 것을 말하죠.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죠. 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터록 연동장치를 사용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죠. 정답은 3번.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작업 시작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죠.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 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죠. 정답은 2번.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는 게 아니라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3. 사출 성형기의 전면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죠.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죠. 사출 성형기에서 동력 작동 시 금형 고정 장치의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형 또는 부품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억제 장치를 추가하거나 자체 고정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죠. 2. 자석식 금형 고정 장치는 상하, 좌우 금형의 정확한 위치가 자동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하죠. 정답은 3번. 상하, 좌우의 두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플레이트는 4. 전자석 금형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자파 내성 대책을 고려해야 하죠. 사출 성형기에서 동력 작동 시 금형 고정 장치의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형 또는 부품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억제 장치를 추가하거나 자체 고정 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죠.
2. 자석식 금형 고정 장치는 상하, 좌우 금형의 정확한 위치가 자동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하죠. 정답은 3번. 상하, 좌우의 두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플레이트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죠. 4. 전자석 금형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자파 내성 대책을 고려해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